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경관리사 입문강의 원가관리회계 입문강의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가 배분과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원가 배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교재 17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1번 원가 배분. 원가 배분의 개념 나오죠. 배부, 배분, 구분 잘 안 하셔도 됩니다. 배부, 배분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구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배부, 배분 혼용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원가 배분이라 읽겠습니다. 원가 배분이란 여러 원가 대상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또는 원가 집합을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여러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원가 대상, 원가 집합.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처음 듣는 용어니까.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로 잘 정리했습니다. 용어의 정리로 나오시죠. 원가 대상이라는 거는 원가가 집계되는 제품, 부문 또는 활동 같은 거를 말해요. 원가가 어디에 집계될까? 보통은 제품으로 집계가 될 겁니다. 제조 원가는 다 합해져 가지고 제품이 되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다 합해져서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에 모일 수도 있고 또는 제조 활동 부문, 팀별로 모일 수도 있고 부서별로 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제품으로 모인다. 각종 원가들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런 총 제조 원가들이 제품으로 모인다. 이 모이는 장소, 이 장소를 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대상이라는 거는 보통 제품 또는 팀, 부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가 집합은 원가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 간접 원가 등의 합계를 말한다. 그래서 이 제품에 배부되는 주로 제조 간접 원가, 이거를 원가 집합이라고 해요. 원가가 발생되는 거 원가 집합. 제조 간접 원가에는 대표적으로 제조 간접 원가인데, 제조 간접 원가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등등 간접자가 들어가는 원가들이 다 제조 간접 원가로 모이죠. 모여 있으니까 집합되는 거죠. 원가 집합. 모여 있다. 원가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원가 대상에 배부될 공통 원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A 제품, B 제품, C 제품 각각 제품별로 원가 대상이 되고, 제품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제품별로 다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큰 공장에서 에어컨을 튼다. 이 에어컨 비용에 해당하는 제조 간접비. 이 제조 간접비, 에어컨 비용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수도 사용료, 가스 사용료, 관리, 공장 전체 관리 감독비 또는 공장 전체 임차료, 임대료, 관리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집합, 원가 집합으로 집합할 겁니다. 집합한 거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A 또는 B 또는 C 제품별로 배부가 될 겁니다. 이런 모여있는 집합된 거를 원가 집합이라고 하고, 각 부분별 공통원가라고도 해요. 조업도는 쉽습니다. 조업도는 그냥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기준 조업 수준을 의미하는데,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산출량, 생산량, 노동시간, 가동시간, 작업시간 등으로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조업도 얼마나 일했는지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 원가 대상, 원가 집합 이런 용어를 나열해 가지고 다음 중 용어의 정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봤자 까먹죠. 얼마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원가 대상은 제품 같은 거다. 부문, 팀이나 제품 같은 원가가 배분되는 대상이다. 원가 집합은 제조 간접 원가가 모여있는, 그래서 배분을 해줘야 될 대상, 원가 집합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보시는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처음 보시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입문 강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문 강의 듣고 계신 거예요. 입문 강의 듣고 나중에 본 강의, 기본서 강의 들으셔야죠. 기본서 강의 듣고 또 기본서에 있는 연습 문제도 풀어보셔야죠. 그런 상황을 거치는 이유가, 우리 에듀윌에서는 재경관리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강의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문 강의, 기본 강의, 기본서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풀이도 다 순차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다 듣다 보면 지금 이해 안 되는 것도 나중에 기본 강의 가서 이해가 되고, 또 문제 풀 때 이해되는 게 또 따로 있고, 문제 다 풀었는데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천재가 아니잖아요. 100점 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이해되는 것도 있고, 합격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순차적으로 인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문제까지 풀면 합격하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다 제가 강의할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원가 배분 과정입니다. 원가 배분 과정, 공통원가를 배분 일정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다가 배부해준다. 배부해준다는 말은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공통원가가 있는데, 공통원가 쉽게 말하면 그냥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각 원가 대상, 그러니까 제품이라든지 부문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제조간접 뭐 이런 데 나눠주는 겁니다. 원가 배분, 원가 대상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공통원가는 원가 집합이라고 했죠. 원가 집합된 거를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줄 수가 없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나한테 많이 주라 했으면 그냥 주면 안 되죠. 모든 일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 기준, 어떤 기준을 할까? 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서 나눠줘야 되겠죠.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기준은 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기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 면적, 기계 가동시간, 작업시간, 또 복리후생비는 종합원수, 이런 식으로 일정한 뭐 딱히 100% 맞는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기준,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준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면 뭐 잘 틀리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본강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배부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17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배분 방법. 제조간접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계산한 후 배부율을 배부 기준에 곱해서 배부를 해요. 배부율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쉬워요. 제가 계속 쉽다고 말씀드리죠. 쉽습니다. 저 사람은 계속 쉽다고만 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인문과정 하는 거잖아요. 쉽습니다. 배부율은 배부 기준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입니다. 배부율이라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배부율, 여기서 처음으로 배부율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뭐 정상원가, 뭐 실제원가, 뭐 개별원가 이런 거 하면서 배부율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공식이 다른 것처럼 뭐 여러 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입니다.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 이게 바로 배부율이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시험 목적으로도 이 배부율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배부율을 구하면 문제 거의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부율을 구하면 이 배부율을, 제조간접과 배부율을 각 제품별 배부 기준도 문제에서 주어져요. 이게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된다. 배부율을 구해서 배부 기준에 곱해주면 배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니까 가슴이 와닿지 않으시죠?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겁니다. 지금은 배부율은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다 라는 것만 아시고 배부 기준에 곱해준다, 그것만 한번 듣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원가 배부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배부 기준이 뭐냐? 일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배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배부 기준이 뭐냐? 근데 원가 관리회계에서 이 배부 기준은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시면 되는데요. 배부 기준, 원가 배분 기준 해가지고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인과관계 우선 적용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분할 때는 일정한 배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배분 기준 중에서 줄칩니다.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우선시 된다까지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기준을 길게 동그라미 쳐두시고, 인과관계 기자
그 준자 떨어지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인과관계 기준을 길게 동그라미 쳐두시고 인과관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과관계 기준, 부담능력 기준, 수혜 기준, 공정성, 공평성 기준, 증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 인과관계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배분해야 할 공통원가가 원가 대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분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여기서 5가지 이거 말고도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인과관계 기준을 가장 먼저 고려해라. 이게 첫 번째다. 넘버 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인과관계 기준이 적용하기 모호하다. 그러면 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아무거나 그냥 가장 적당한 걸 골라서 적용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그냥 인과관계 기준 하나만 우선순위가 있고 나머지 기준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가장 적당한 거 골라서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과관계 기준부터 먼저 고려하고 인과관계 기준을 가능하면 적용해라. 그런데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른 기준을 골라서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8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각 배분 기준의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은 그냥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한번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읽으실 텐데 저랑 같이 집중해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은 복습할 때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읽으실 때 집중해서 읽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억번 인과관계 기준 표를 보는 겁니다. 인과관계 기준 배분되어야 할 원가와 배분 대상 간에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과관계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건물 같으면 건물의 관리비 같으면 뭐 건물 평수에 따라서 제곱미터에 따라서 우리 부서는 100제곱미터 쓴다. 다른 부서는 뭐 10제곱미터 쓴다. 그 면적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배분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 이번 부담 능력 기준. 각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매출이 크면 능력이 크겠죠. 그럼 매출 큰 쪽에서 부담 많이 하고 매출 적은 쪽에서는 적게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부담 능력 기준이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니까 뭐 수혜 기준. 각 원가 대상의 공통원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따라서 공통원가가 많이 배분되면 뭐 수혜 기준, 뭐 많이 쓰면 많이 배부해 준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수익자 부담 기준에 줄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혜택 많이 받으면 많이 배분한다. 그런 의미죠. 2번 공정성, 공평성 기준. 원가 배분 시 각 원가 대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런 기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준도 있다는 거,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어쨌든 뭐 이런 기준도 있다는 거. 그 다음 미연번 증분 기준. 전체 발생 원가 중 추가로 사용된 원가에 대해서만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작년에 10,000원치 썼는데 올해는 11,000원 썼네. 그럼 1,000원 늘어났네. 그거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역시 인문 강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긴가민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본 강의 듣고 문제 풀 때가 되면 이거는 뭐 그런 의미겠구나라고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추론해서 감으로 때려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잘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읽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웜업 한다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보시면 실제 배부는 예정 배부하고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보시면 실제 배부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 배부율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배부율 계산하는 게
배부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입니다.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 조업도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이 되는 조업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조업도가 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별로 안 어렵다 느끼실 겁니다. 일단 배부율은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인데 실제 배부에서 배부율을 구할 때는 실제 발생된 조업도 분의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사용해서 배부율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업도 실제 한 조업도 분의 실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그럼 뭘 씁니까? 다른 걸 쓰는 게 예정배부입니다. 실제는 실제 발생된 조업도 분의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나누기 조업도 배부율 구해가지고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 곱하기 배부율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정 배부는 뭐냐?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은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있다면 배부율을 구할 때 조업도는 예상 조업도, 얼마나 정도 일을 할 것 같다 예상 조업도, 그리고 제조간접비도 예정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정 또는 예상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둘 다 예상입니다. 예정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부율을 구하면서 실제를 쓸지, 실제 발생한 걸 쓸지 아니면 예상 또는 예정을 쓸지에 따라서 실제 배부냐, 예정 배부냐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론을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 저게 뭔 소린가 싶은데 계산 문제 실제로 풀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일단 이론을 보시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배부 기준은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을 씁니다. 실제 발생 배부 기준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이라고 합니다. 예정 배부율. 예정을 쓰니까 곱하기 예정 배부율 해서 실제로 배분하는 게 예정 배부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실제 배부, 예정 배부 차이가 좀 있는데 이론적으로 차이가 있고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 실제 배부도 있고 예정 배부도 있는데 예정 배부를 왜 합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빨라서 그래요. 빨라서. 실제 배부는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딱 실제로 발생한 거, 실제 발생 조업도 실제 발생 제조간접 딱 발생한 거, 그걸 기준으로 모든 집계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느려요. 근데 예정 배부는 올해 연초에 예상을 합니다. 뭐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겠지. 예상 조업도 예정 제조간접비를 산출해가지고 과거 10년치 분석해보니까 올해는 이만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미리 계산하는 거죠. 그럼 빨리 계산이 되겠죠. 사장님, 경영자 대표자를 위한 회계가 원가관리회계인데 사장님이 올해 예산 한번 짜봐라 말 한마디 하면 우리 같은 이제 회계 세무하는 분들은 열심히 짜야 되는 거죠. 엄청 힘듭니다. 보고하면 수고했네 한마디 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죠. 뭐 어쨌든 뭐 실무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다는 거고, 예정 배부하면 속도가 빨라서 빨리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예정 배부하는 거예요.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중간에 3번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동그라미 1번 실제 배부. 실제 배부는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실제 배부 기준에 나누어서 배부율을 계산한 후 각 제품의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박스 보시면 배부율을 계산할 때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인데요. 실제 발생 배부 기준 조업도 분의 총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 실제 이게 실제 배부.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실제 발생 배부 기준 곱하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금방 봤던 위에서 계산한 배부율이고, 동그라미 2번 예정 배부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여기서 말하는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이라는 겁니다. 조업도 예상 배부 기준 조업도고,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원가 예상 발생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각 제품별 실제 발생 배부 기준 곱하기 제조간접원가 배부, 여기서의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이 되겠죠. 근데 하나 헷갈리시는 게 계산 다 잘 해놓고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둘 다 실제 배부율을 쓴다는 겁니다. 실제 배부 기준을 쓴다는 거예요. 배부율은 실제 배부는 실제 배부율, 예정 배부는 예정 배부율을 쓰는데 실제하고 예정은 다르죠. 예정 배부에서는 전체를 다 예정을 씁니다. 예정 또는 예상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 배부 기준은 실제 발생한 걸 쓴다는 거예요. 여기도 실제 발생 배부 기준이죠. 배부 기준 자체는 예정 배부할 때도 실제 발생을 쓴다. 이거에 의해서 실수를 좀 하십니다. 다른 건 실수할 게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이 나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도 다 개별 원가 계산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개념하고 특징을 보실 텐데 역시 이론적인 부분은 원가 관리액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좀 이게 난이도 어려운 게 좀 나오는 그런 편이에요.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이란 읽겠습니다. 생산활동은 제조지휘서에 길게 동그라미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조지휘서. 제조지휘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개별 원가 계산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제조지휘서별 작업원가표에 동그라미. 작업원가표라는 말이 나와도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표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집계하고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제조지휘서 그리고 작업원가표 두 개 키워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교재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의 개념에서 세 번째 줄이죠.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주문 동그라미. 개별 주문으로 생산하는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이런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길게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특정한 업종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업종이냐? 비싸고 큰 거. 배만 조선업 엄청나게 크죠. 배 하나 만드는데 뭐 3년, 5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건물 짓는 거죠. 아파트 큰 거 짓는데 뭐 몇 년 걸리기도 하죠. 항공기 제조, 비행기 엄청나게 비싸죠. 크고 비싼 거, 이런 거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계산 방법을 쓴다는 거. 앞으로 종합 원가 계산도 볼 것이고 표준 원가 계산도 볼 거고 몇 가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게 뭐 개별 원가 계산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개별 주문이다. 개별 주문이고 크고 또 비싸다. 개별적으로 주문 생산한다. 그 정도. 그래서 각 작업별로 제조 지수가 있고 작업 원가표라는 게 있더라 라는 거 정도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아까 우리가 18페이지에서 잠깐 본 게 실제 배부 맞죠? 실제 배부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이 됩니다. 정상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한 게 이 정상 원가 계산에 해당이 돼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조업도분의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걸 썼죠. 그래서 배부율도 실제 배부율 정확합니다. 이미 발생된 거를 정리해서 뭐 하는 거니까. 근데 느려요. 느리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원가 계산, 원가 발생한 거 다 보고 나서 연말에 다 집계하고 나서 비로소 계산이 되니까 느립니다. 그래서 또 조업도의 차이에 의해서 계절별, 주기별로 원가가 변동이 돼요. 실제 발생한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치를 다 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월별로 계산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분기별로 3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기업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계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요즘은 아이스크림이 뭐 겨울에도 잘 팔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름에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하도 많이 파니까 여름에는 이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겨울에는 손실이죠. 1년치를 다 따지면 뭐 이익이 나겠지만 분기별로, 계절별로 따지면 어느 계절에는 이익이 너무 많고 어느 계절에는 막 손해고, 이렇게
막 편차가 큽니다. 그런 게 이제 실제 개별 원가 할 때는 그런 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절별, 주기별 원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빨라요. 미리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죠. 아까 예정 배부했을 때처럼 예정 배부를 계산해 가지고 올해는 조업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제조 간접비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 예상하는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라요. 그리고 단점이 결국은 실제 발생한 원가와 이 예정 배부한 원가의 배부 차이가 존재해요. 이 배부 차이를 따로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분하실 거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느리다. 느린데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빠르다. 빠른데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부 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보기 전에 교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교재 보시면 19페이지 중간에 표가 있죠. 표부터 보겠습니다. 표 보시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두 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개념,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초로 원가 배분하는 거고, 정상 개별 원가의 개념, 제조 간접비 예산을 기초로 배분하는 거고, 배부율은 조업도분의 제조 간접비인데 실제는 실제 조업도분의 실제 제조 간접비, 정상은 예정 조업도분의 제조 간접비 예산. 그래서 예정 배부랑 공식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이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실제 조업도라는 거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든 실제 조업도를 쓴다는 거. 근데 이제 이론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계산 문제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가슴이 잘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특징,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은 정확한데 느리다는 거. 그리고 조업도 차이에 의해 계절별, 주기별로 원가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 금방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개별 원가의 특징은 빠릅니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빠르다는 거. 그런데 실제 발생 원가와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결국은 정상 개별 원가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실제 발생한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해서 실제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부 차이, 동그라미에서 한번 배부 차이 나오는데 배부 차이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액이 작다. 적게 배부했네. 과소배부.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액이 크다. 너무 많이 배부했네. 과다배부. 과다배부 없는 과대배부라고도 하고요. 초과배부라고도 하고 의미는 막 똑같죠. 과다배부니 과대배부니 초과배부니 다 똑같죠. 과소배부는 뭐 다른 말은 잘 안 씁니다. 과소배부입니다. 이 배부 차이, 과소배부하든 과대배부하든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 차이를 실제 발생액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예상했던 거, 우리도 뭐 일상생활 할 때도 예상 많이 하죠. 오늘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어디 강변에 가가지고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밤에는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뭐 그런 계획을 제가 연애할 때 많이 짜봤습니다.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잘 계획을 안 하는데,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계획을 안 하는데 신혼 초까지만 해도 계획을 많이 짰어요. 계획대로 되는 건 없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3개 들어야지 또는 2개 들어야지 계획했다가 졸리죠.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반드시 제가 맨날 복습하라고 하니까 복습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대로는 잘 안 되죠. 이 예정이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실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정은 뭐 잘 안 지켜지고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배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외 손익, 전체를 이 차이를 영업외 손익으로 다 몰아서 처리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 차이를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몰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배부법이 있는데요. 총원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이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고 원가 요소별 비례배부법은 차이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 간접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나누어 주는 방법들은 본강에 가서 한번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넘어가서 계산 사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 페이지 가득 나와 있는데요. 어려워서 길게 한 페이지 가득 된 게 아니고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 한 페이지 가득 된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해당 기업, 예정 배부하는구나. 그러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인가 보다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만 캐치해도 거의 절반은 푼 거예요. 쉬워요. 1월 중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1월 중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럼 제조 간접 원가가 여기 있고 기준은 이겁니다. 5,000시간. 이게 조업도예요. 조업도. 기준이 되는 걸 조업도로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기준으로 한다. 그걸 조업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배부율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배부율을 구하는 게 관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배부율은 조업도분의 제조 간접비. 여기서 조업도는 5,000시간. 5,000시간 분의 제조 간접비는 5만. 예요. 그러면 5만 나누기 5,000 하면 50원이 되죠. 조업도 시간당. 연간 직접 노동 시간당 50원씩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 주면 됩니다. 50원. 죄송합니다. 50원이 아니고 10원. 5만 나누기 5,000 하니까 10원이죠. 10원. 이게 암산이 잘 안 돼요, 제가. 어쨌든 10원. 시간당 10원입니다. 그러면 1월 중 총 예정 배부액을 구해보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배부 기준 노동 시간 400시간 곱하기 배부율 10원이죠. 10원 곱해주면 됩니다. 400시간 곱하기 10원 하면 4,000원이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00원이 되는 겁니다. 쉽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1월 중 총 제조 간접 원가를 총 제조 간접 원가는 3개가 합한 거죠. 기억나시나요? 총 제조 간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제조 간접비. 3개 합한 거죠. 3개 합한 게 여기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가 여기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금방 계산한 제조 간접비. 이거 다 합하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4,000원, 4,000원 합하면 18,000원. 이게 총 제조 원가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처음 보실 때는 혼자 보실 때 아마 잘 안 풀리실 겁니다. 처음 보시니까 그래요. 한 두세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 푸는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실 때 약간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일단 제조 배부율, 조업도분의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배부율만 구하면 다 푸는 거예요. 배부율을 구하면 이 배부율을 배부 기준, 직접 노동 시간이죠. 이 직접 노동 시간 배부 기준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나오고 배부액이 이제 이게 제조 간접비 배부한 거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합해서 총 제조 원가를 구한다는 거죠. 교재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동그란 1번. 예정 배부 시 총 제조 원가 계산해가지고 금방 제가 풀어드린 과정이 점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배부 차이 계산이 있습니다. 배부 차이 계산 보시면 위 문제에서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5,000원이라면 지금 배부된 게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4,000원이죠. 4,000원인데 실제 발생액이 5,000원이라면 차이가 1,000원 납니다. 1,000원 과소 배부가 되는 겁니다. 1,000원 적게 과소 배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부 차이 계산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표시 위 문제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3,000원이라면 배부액이 4,000원 나왔는데 실제는 3,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너무 많이 배부했죠. 1,000원 과다 배부.
너무 쉽죠? 배부 4,000원 했는데 실제 5,000원, 5,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과소 배부 1,000원. 5,000원보다 1,000원 과소했네. 과소 배부. 실제는 3,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0원 과다 배부했네. 과다 배부.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쉽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런 뭐 표가 나왔다고 해서 표에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2000X1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죠. 기초 제공품, 단기 실제 발생액, 기말 제공품이 있고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 기준이다. 이것만 파악하면 문제 절반 풀린 거죠. 직접 노무 원가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배부 차이는 매출 원가에 전액 조정할 경우 2000X1년도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매년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동일하다.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하고 있으니까 매년 동일하고 하니까 기초 제공품의 노무 원가, 이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업도가 직접 노무 원가가 되는 거예요. 조업도. 그래 조업도 15,000원. 15,000원 분의 제조 간접 원가 19,500원 하면 19,500원 나누기 15,000원 하면 되는 거죠. 19,500원 나누기 15,000원 하면 1.3. 1.3원. 직접 노무 원가당 1.3원입니다. 매년 또 예정 배부율은 매년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기말 제공품으로도 한번 해보죠. 이게 또 1.3이 나와야 됩니다. 조업도는 9,000원. 9,000원 분의 제조 간접 원가는 11,700원. 11,700원 나누기 9,000원 해보면 11,700원 나누기 9,000원 해보면 역시 1.3이 나오네요. 맞네. 직접 농업일당 1.3원이다. 그런데 단기 실제 발생액은 안 해봅니까? 이건 안 해봅니다. 이거는 우린 지금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발생액 가지고는 이 1.3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 재고 또는 기말 재고 가지고 이걸 배부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1.3, 1.3.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물어봤어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11만 8천인 겁니다. 제조 간접 11만 8천. 실제 발생액이니까. 실제 발생한 거는 11만 8천 원. 그럼 예정 배부 해봐야 되겠죠. 직접 노무 원가당 1.3원. 직접 노무 원가 예정 배부. 직접 노무 원가가 84,000원. 84,000원 곱하기 1.3 하면 예정 배부한 게 나옵니다. 84,000원 곱하기 1.3 하면 109,200원 나와요. 109,200원. 이 차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죠. 그러면 일단 과소 배부인 거고요. 11만 8천원 빼기 109,200원 하면 8,800원. 적게 배부됐으니까 과소 배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배부 기준을 파악하면 문제 절반 풀린 거라고 그랬죠. 직접 노무 시간, 조업도는 직접 노무 시간이 되는 거죠. 직접 노무 시간으로 기준을 배부하고 2000X1년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10,000원. 예산이 10,000원이고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100시간. 직접 노무 시간, 예정 직접 노무 시간 100시간. 이게 조업도가 되겠구나. 2000X1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90시간이고 제조 간접 원가 부족 과소 배부액은 1,000원이었다. 실제 발생을 구하라. 일단 배부율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배부율은 조업도분의 제조 간접비. 조업도가 어디 있나요? 조업도 배부 기준이죠. 100시간. 조업도 100시간입니다. 100시간 분의 제조 간접비 예산 10,000원 하면 10,000 나누기 100 하면 100이죠. 100원. 그러니까 직접 노무 시간당 100원이 예정 배부율로 나왔어요. 그러면 배부 기준에 곱해주면 되겠죠. 직접 노무 시간 실제는 90시간 나왔다. 그럼 90시간 곱하기 100원 해주면 됩니다. 하면 9,000원이 되죠. 예정 배부액은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정 배부액 9,000원인데 실제 발생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과소 배부, 부족 배부액이 1,000원이었다. 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과소된 거네. 실제가 1,000원 더 많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9,000원보다 1,000원 많아요. 만원인 거죠. 실제 발생액은 그래서 만원이 되는 겁니다. 차이 1,000원 과소 배부, 부족 배부 1,000원. 할 수 있으시겠죠? 문제 1번, 2번, 3번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한 2번 정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